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시작은 반등의 서막으로 좀 봐야 될까요? 오늘 오랜만에 주식시장에 정말 혈액순환이 도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또 매수에 힘입어서 테마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발빠르게 이어졌는데요. 2차 전지, 자동차, AI 등 그 안에서도 종목군들 정말 잘 가는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또 시장에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FOMC를 앞둔 상황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상단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 관망 심리 이용하시면서 어떻게 시장 전략 잡아야 될지 대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해설위원 본격적으로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저희 내일 또 1타 강사죠. 주식계 1타 강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뿐만 아니라 시장의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도 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월 2일이고요. 5월 첫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개편으로 해서 월요일과 화요일만 나오게 됐거든요. 이틀만 방송하는 남자, 6시의 남자 1타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종목들이 너무 잘 간다고 방송을 좀 줄여달라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엑기스만 뽑아서 방송을 좀 하고 싶어서 5월 달에는 주 2회만 방송하기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은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오늘 이번 주 입장 마지막 날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 입장하셔야 이번 주까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간만에 상승이 좀 나왔어요. 다시 2,500선 위로 올라왔고, 지난주 하락장에 너무 놀래서 포기하고 도망가신 분이라면 다시 또 상승장에 나와버리거든요. 상승한 이후에 또 들어오면 또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볼 때는 하락장에는 비중을 좀 줄여서 있으면 되는 거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잘 버티는 것도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지난주부터 방송 안 한 동안 좋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올림픽 종목은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힌트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이라이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외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2,500선 돌파 후 안착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4월 달에 방송할 때 1주차, 2주차 때는 2,400에서 2,600까지 거의 목전을 앞두고 올라왔었거든요. 하지만 3주차, 4주차 때 떨어지면서 2,500이 깨져서 끝났는데, 오늘 외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2,500선을 다시 돌파 안착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산업부에서 AI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무려 3.2조를 투자하겠다. 이것도 빅 이슈입니다. 흐름들은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헤드라인 확인하시고 반도체와 AI 관련주도 이제 보셔야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슈인데, 이제 전기차 테슬라 차세대 테슬라에는 히터류를 쓰지 않고 페라이트를 쓰겠다 이런 이슈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이 히터류로 인해서 자원의 무기화를 너무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미국의 테슬라 쪽에서는 히터를 쓰지 않고 이제 차라리 페라이트를 써서
차세대 테슬라에 공급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페라이트 관련주들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0.91 올랐습니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2,524에 끝났고요. 코스닥은 좀 더 올랐죠. 1.5% 올라서 856에 마감됐습니다. 물론 지수가 내일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2,500에 안착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2,600까지 가기보다는 2,500 언저리에서 횡보를 좀 한 달 정도 좀 하다가 올라가면 2,600 돌파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지난주, 지지난주 빠진다고 그만두시고 나가신 분들은 그냥 관망할 것 같고요. 하지만 2,600 또 오를 때 또 들어와서 또 물려서 또 손실 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실 분이라면 꾸준히 시장 보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우는 0.14% 하락, 나스닥은 0.12% 하락. 환율이 조금 높습니다. 1,340원 마감을 했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FOMC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환율이 오른다는 건 썩 바람직한 징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한가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이글이라는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글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삼겹살 굽는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바뀌었어요.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 기대감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바뀌면서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상한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슈는 미국 버지니아의 합작법인 설립 투자 관련해가지고 협의 중이다. 공식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계약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월달 오늘 첫 거래일이죠. 5월 2일 날 첫 거래일이고 지난주는 토일, 월요일까지 쉬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쉬고 지금 오랜만에 근무를 나온 것 같습니다. 4월 달을 복귀를 해보면 4월 첫 주, 1주차, 2주차 때를 보면 급등해서 2,600을 금방이라도 돌파할 것 같이 보였지만 2,600을 목전에 두고 4월 3주차, 4주차 때는 2,500을 다시 붕괴해버렸거든요. 이 지수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개인의 심리가 올라간다고 할 때 들어와 버리면 이게 고점의 경우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이상 본인 비중 잘 잘 관리하셔가지고 꾸준히 버티셔서 좋은 장도 보고 힘든 장은 또 버텨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힘들 때 나가버리면 남들이 다 먹을 때 그때 들어오면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급락에서 떠나면 그게 바닥이고 올려서 들어오면 그게 천장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좋은 종목 잡고 계신다면 그리고 본인 그 종목의 기준과 공부가 충분히 된 거라면 하락하더라도 잘 버텨서 추매해서 익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노란 톡방 있으면 제가 연구하고 기준 잡고 드린 모든 종목들이 다 좋은데 지수가 하락하면 밀리면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대답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공부가 안 되고 남이 말하는 종목만 따라 들어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달 보면 가장 큰 수익을 줬던 건 박셀바이오고요. 박셀바이오는 상한가 찍고 갭상승까지 했기 때문에 87%나 엄청난 수익을 줬던 게 박셀바이오였고 그리고 EDGC 같은 경우는 매수하자마자 매일 VI를 가면서 16% 또는 20%가 넘는 상승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그리고 방송 후반에 공개할 종목은 5월이 시작됐으니까 그래도 박셀바이오만큼은 좋은 종목을 갖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간만에 오랫동안 방송하지 않으면서 한 3, 4일 쉬면서 준비해갖고 종목을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인 오늘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올림픽 종목 중에 가장 메인이 됐던 세 종목 정도 제가 복귀를 좀 해드릴 텐데 이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사신 분들은 이번 주 흐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원미디어, 제일전기공업, 퓨런티어가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대원미디어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원미디어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림픽 종목으로 드리고 지수 하락하면서 좀 밀렸었죠. 밀렸지만 지금 대원미디어 오늘 이슈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4월 26일 날 개봉해서 재료 소멸 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5월 1일 날 오늘 기사예요. 오후 1시에 슈퍼마리오 100만 관객 돌파 눈앞으로. 아마 이제 돌파를 하겠죠. 왜냐하면 일정상 보면 5월 2일인데 5월 어린이날이 있고 어린이날 보통 영화 보고요. 그리고 대원미디어 종목이 슈퍼마리오 이슈도 있지만 닌텐도
닌텐도라는 그 게임기도 그걸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까지 겹겹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 슈퍼마리오 여러분께 그때 26일 날 개봉해서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지만 그때 제가 실시간 뉴스로 만약 100만 돌파 또 150만 돌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상승이 그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원미도 그 전에 공략하셨던 분들 지금 다소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원미디어 말씀드리는 거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차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미디어 차트가 지금 공략을 하고 연 3일 연속 빠졌거든요. 공략했던 지 3일이 뭐 한 1, 2 정도 빠졌는데 드디어 어제 지난번 영업일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지만 대원미디어 특성상 거래대금 없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오월 어린아이도 있고 닌텐도 이슈도 있고 슈퍼마리오 100만 돌파도 이슈도 있기 때문에 물려있던 분들은 조만간에 이번 주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충분히 수익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또 떨어지더라도 좀 홀딩해봐도 좋은 게 대원미디어 제가 드릴 때 저는 단기 종목을 드릴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 확인하고요. 영업이익이 상승하는지도 확인하고 유보율이 얼마인지 다 확인하고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한 종목도 상폐되는 종목이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죠. 보시면 거래대금 터지면서 급등했는데 쭉 보니까 이때가 3, 4, 5월, 지금 5월까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식한 말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21선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전기차 충전소 테마가 불듯불듯하지만 1등주와 2등주는 잘 가는데 3등주인 저희 전기공업이 아직 흐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방송을 몇 번 했고 오늘도 방송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 시야에도 좋아 보이는 때가 된다면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1전기공업도 아직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퓨런티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퓨런티어는 수익 구간이에요. 수익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공략을 하고 밀렸지만 아래꼬리 다니면서 오늘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퓨런티어는 일정의 이슈는 없지만 자율주행차 섹터이고 그리고 현대차 영업이익 엄청난 흑자에 대한 소식이 지난주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 특히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엔 흐름이 가장 좋아 보이는 퓨런티어를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고요. 오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퓨런티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추세가 무조건 홀딩하는 건 아니고 여기 11선 추세거든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잘 갖고 가서 수익 극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죠. 하락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상승에 더 무게를 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지난 올림픽 선수 중에 대원미디어, 제일전기공업, 퓨런티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올림픽 종목 중에 먼저 치고 갈 종목들이 세 종목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 번째 주고요. 그러면 과연 5월 달에는 지수가 지금 첫날 올라서 끝났는데 어떤 종목하고 어떤 섹터가 잘 갈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2의 박셀바이오 궁금하실 것 같아요. 80% 넘는 수익률을 줬던 박셀바이오가 5월 달에 나올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그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방송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래 QR 찍으시고요. 행운의 번호 7777을 찍고요. 노란톡방 오늘 방송 중에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다른 전문가 방송하니까 오늘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올림픽 종목도 받으시고 이 대원미디어, 제일전기공업, 퓨런티어에 대한 대응도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은 저는 지수 상방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수 상방을 좀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일전기공업과 대원미디어, 퓨런티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공략주들 잘 가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삼천당 제약입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 현재도 당당하게 유지 중에 있고요. 미래나노텍 선수는 95%, 꿈비는 89%, 그리고 박셀바이오 선수도 87.96%로 모든 종목들이 80%가 넘는 수익률을 현재 자랭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선수가 금메달 받았는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용준 해설님이 픽했던 선수들 정말 수익률이 80% 이상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금메달 선수를 좀 따진다면 이 선수만큼은 지금도 금메달을 좀 목에 걸어줘야 된다 하는 선수 어떤 선수일까요? 뭐 수익률로 하면 과거 이야기니까 과거에 80% 100% 간 건 사실 의미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갈 종목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금메달은 OLED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X 세미콘을 드리겠습니다. LX 세미콘은 공략하고 4.3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공략은 4월 12일 날 했기 때문에 공략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제가 아직도 이 종목 좋게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LX 세미콘 사실은 공략을 하고 나서 이게 하락이었거든요.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이 크게 나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양봉이 꾸준히 나와지면서 21선 지지를 받고요. 기간 조정을 예쁘게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받고 있고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회사이고 워낙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추세만 잘 타면 꾸준히 중기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 보시면 오늘 마지막 봉인데 21선 위에서 지금 횡보를 받는 게 벌써 2주 정도 됐거든요. 하락장에도 상관없이 LX 세미콘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좋은 호재 그리고 좋은 기사가 나온다면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올 때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21선을 깨진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LX 세미콘 4%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저의 금메달 종목은 LX 세미콘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퓨런티어 은메달 주겠습니다. 방금도 복귀를 해드렸지만 퓨런티어는 1.87%밖에 오르지 않았고 방송은 4월 25일 날 했습니다. 25일 날 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보세요. 공략을 하고 그날 뭐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 달리고 5일선 계속 지지를 받고요. 오늘은 장대 양봉에 전고를 딱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겠죠. 전고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느냐 아니면 횡보하느냐 아니면 또 하락하느냐의 세 개인데 오늘 같은 흐름 지수만 어느 정도 횡보만 해주더라도 퓨런티어는 상방이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차 테마 종목 중에 아직은 자동차 관련주도 잘 갔는데 자율주행차 테마 관련주가 아직 흐름이 한 마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그중에 대장이 될 수 있는 퓨런티어를 저는 은메달을 드릴 거고요. 퓨런티어 지금 이미 공략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니까 퓨런티어하고 그 LX 세미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 지금 지수 하락 때문에 밀린 종목들 하지만 종목은 우량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메달은 퓨런티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EDGC 동메달 드릴 텐데요. EDGC도 뭐 수익으로 하면 여러분께 엄청나게 많이 줬죠. EDC 같은 경우는 17% 4월 10일 날 방송하고 17% 줬는데 이게 재밌는 게 방송하고 그 다음날 또 VI, 그 다다음 날도 VI가 있기 때문에 실제 누적 청산으로 20% 넘는 수익률을 준 게 EDGC예요. 17%는 고가 대비 수익률이기 때문에 하지만 EDGC 17% 여기 고점을 찍고요.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사람 욕심이 끝도 갓도 없는 게 오를 때 안 팔고 버티시다가 내려오면 EDC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신 분 계신데 그분은 본인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오를 때 왜 내가 안 팔았을까? 20%는 올랐었는데. 저는 근데 하지만 EDC 아직은 희망을 버리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21선 아래에 있고 흐름이 약간 약한 느낌이지만 단 희망을 버리기는 이르지만 단 문제는 언제 갈지는 저는 모른다가 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끔 노란톡방에 언제 갈까요? 목표가 얼마까지 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저는 모르죠. 목표가 언제까지 갈지 제가 시장이 판단하는 걸 제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 갈지도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올리는 게 아니기만. 다만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전문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신다는 거는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의 심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는 예측을 하는 사람이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사람이지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EDC 같은 경우는 저는 공시에 대한 이슈가 있고 전환사채 리픽싱에 대한 이슈, 전환 조정가액에 대한 이슈,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메달이 아니라 동메달을 드린 겁니다. 뭐 바로 갈 수도 있죠.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한참 또 횡보하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EDC를 혹시라도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긴 호흡으로 갖고 오셔야지 오늘 샀는데 내일 또 하락 나오면 EDC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EDC는 우선 뭐 바이오 이슈보다는 전환사채의 조정가액 이슈로 이제 보고 있다. 이게 제 생각이다. 그리고 EDC는 여기 나왔네요. 7회차 전환가액이 조정가가 2,386원이 최저 조정가액이거든요. 최저 조정가. 이거 말고 8회차도 있긴 한데 2,386원까지만
이게 여기까지 오른다면 약 30% 정도 수익이긴 한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장 펴지면 안 된다면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EDGC 괜찮다. 오늘도 보니까 양봉이 좀 나왔고요. 흐름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빨리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EDGC를 동메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은동은 다 제가 수익률로 크게 보는 종목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한 거고요. 수익률로 하면 삼천당 제약 있죠. 삼천당 제약은 100%가 넘게 올랐으니까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수익률로 자랑할 게 엄청 많죠. 미래나노텍 90%, 꿈비도 88%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 하지만 앞으로의 갈 종목들에 대한 금운동을 준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LX 세미콘하고요, EDGC 그리고 은메달인 피런티어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늘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발전 가능성 있는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세 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LX 세미코, 퓨런티어, 그리고 EDGC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인증샷을 막 찍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멋있게 찍어주시고 또 시장 궁금증 있으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궁금증 남겨주세요.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멋지게 찍어주시면 USB 강의 또 하신 그 USB를 선물로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네. 맞죠? 우리 네네. 해설위원님. USB 제가 오픈할 때 20개씩 드린 USB 이제 5개만 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실 분들은 USB 받으시고요. 기본 강의하고 비법 강의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하는 하락장에 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분들은 앞으로도 쉽지 않다. 하지만 하락장에도 1타 이벤트인 USB도 받으시고 공부도 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에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기준이 본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남겨주시면 이 USB 내용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 캔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동영상으로 이게 제가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께 드릴 건데 이게 바로 USB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재무제표도 들어가 있는 건데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QR코드 있잖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 쪽에서 신청 방법을 올려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제 방 모니터입니다. 제 사무실 모니터입니다. 이 4개 모니터 세팅법을 이 USB에 어떻게 세팅하고 어떤 수식이 걸려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일봉, 뉴스, 호가창, 관심 종목, 조건 검색식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USB 신청하시고요. 물론 20개 드렸던 건 5개 드리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급등주 찾는 법에 대한 내용을 담겨졌기 때문에 USB 노란톡방으로 신청하시고요. 제가 간단히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내용 담겨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급등주를 찾는 법입니다. 화면 번호 키움 HTS 0156, 0198, 1413 화면을 꼭 한번 적어 놓으시고 화면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0156은 조건 검색 실시간인데 조건 검색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만든 조건 검색식을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든 화면이고요. 이거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0198 하면은 이 실시간 30초 간격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종목들 순, 즉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413 화면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 해가지고 한호가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너튜브에서 하루에 한 종목 또는 2종목 단기 종목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USB 신청하셔가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었다고 요새는 뭐 100세 인생이니까 주식도 해보시고 수익도 나보셔야 앞으로의 여생도 즐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일주일에 2번 방송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 힘내시라고 1413 화면에 세부 수식도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했다고 해서 똑같은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보세요. 매수 금액은 저는 한호가에 5천만 원을 세팅해 놓고요. 그다음에 현재가는 1,000원 이상. 왜냐하면 동전주 같은 경우는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0원 이상.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해요. 보시면 제외할 종목들이 좀 중요한데 이걸 제외하지 않으면 종목수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제외할 종목은 관리 종목, 투자주의, 정리매매, 투자경고, 우선주, 투자위험, 그리고 핵심은
ETF와 ETN을 제외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이 찾는 종목과 제가 찾는 종목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오픈해 드릴 테니까 USB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요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안 보낸다고 자꾸 노란톡방에 글을 쓰시는 분 계셔서 이거 오픈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3주차 때 5명, 5월 2주차 때 5명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성함 가운데 자 빼고요. 핸드폰 가운데 빼고 이렇게 인증을 해드립니다. 인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가장 오래 잘 기억에 남는 이유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USB 신청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서운할 필요 없어요. 노란톡방 오시면 이메일로는 100%다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시고 성장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재무제표 급등주 매매에 대한 동영상을 USB를 여러분께 발송해드리겠습니다. USB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타 치는 튜브님과 또 우리 꽃님님도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5분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QR코드 스캔해주시고 7777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도 열어놓을게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가는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의 또 빅매치 테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좀 어느 쪽으로 봤어야 승부가 결정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뭐 정해진 테마입니다. AI 관련 테마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뭐 산업부에서 AI하고 반도체 3.2조를 투자한다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AI 관련주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펠립스 업계 간담회 개최해서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도 투자를 하는 건데 먼저 AI 관련주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AI 관련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음 AI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의 앞으로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마음 AI 같은 경우는 AI 기초 알고리즘 개발부터 AI 데이터 구축하는 회사인데 이게 생소할 수 있지만 원래는 마인즈랩이라는 회사예요. 마인즈랩이 사명을 마음 AI로 바꾸었습니다.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기사는 산업부 AI 반도체 3.2조 투자한다 기사가 핵심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급등주 매매 기법 말씀드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일봉이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 바로 이 자리죠. 여기가 장대 양봉이 내일 혹시 나온다면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주 패턴 그리고 신고가 패턴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의 자리 그리고 분봉의 거래 대금 세 번째는 뉴스와 재료 네 번째는 호가창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음 AI 내일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차트는 이렇지만 만약에 급등 나서 상한가 들어가면 여기 30%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밀리면 횡보하면 눌림의 자리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마음 AI 즉 AI 이슈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종목 여러분 함께 노란톡방에서 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이슈가 봤더니 핵심은 이제 AI 관련 이슈도 있고요. 반도체 이슈도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는 지금 보시는 거고 반도체 이슈를 굳이 말씀드리면 저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는 한미 반도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AI와 한미 반도체 지금 산업부에서 차세대 AI하고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AI 대장은 마음 AI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은 한미 반도체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 다음 종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I 오늘 후속주죠. 셀바스 AI 말씀드릴 텐데요. 완전 차트가 다르죠. 마음 AI는 전고를 돌파하고 상승하려고 하는 강한 힘이 느껴진다면 셀바스 AI는 빠졌다가 이제 자리를 변고로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등주가 되는 거죠. 하지만 셀바스 AI도 AI 관련주이고 AI 융합 제품을 다양한 도매 협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셀바스 AI도 회사 나쁘지 않아요. 재무제표도 보면 유보율도 384%나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산업부에 투자한다는 이슈도 있지만 두 번째로 큰 이슈가 AI 대부로 알려진 제프리 힌튼 박사가 구글을 이제 그만두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챗 GPT가 곧 인간보다 영리해질게 두렵다,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무섭죠.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또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영리해진다면 그 다음 세상도 무서울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기사가 AI
킬러 로봇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공상 영화에서 봤던 로봇이 킬러 역할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가까운 미래에 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게 국가적으로 막은다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이게 상업화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 없는 전체 글로벌한 트렌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셀바스 AI는 이런저런 이슈로 AI 관련 이슈가 또 분다면 셀바스 AI가 만약에 21선 22,000원 정도에 빨리 올라와 준다면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 테마가 분다면 첫 번째는 마음 AI, 두 번째는 셀바스 AI 두 종목을 봐야 되는데 마음 AI는 내일 한번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수요일은 제가 너튜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튜브 공개 방송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9시에서 10시 반까지 또 11시까지만 하는 이유가 단기적인 주도주 공략을 해서 딱 수익 보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QR 찍으시고요. 참여 코드 7777 찍고 노란톡방 오늘 마지막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주면 지금 AI 흐름이 분다면 마음 AI 급등을 시작으로 AI 관련주들이 만약 내일 흐름이 좋아진다면 셀바스 AI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바로 오늘 방송 중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내일 흐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AI 테마를 좀 눈여겨보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목을 보고 있는 건 마음 AI고요. 후속주로는 셀바스 AI를 괜찮게 보고 있는 선수들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신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인증샷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궁금한 시장 질문들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스캔해 주시고요. 7777 누르고 들어와 주세요. 문자 저희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AI 쪽 테마 봤다면 이어서 다음 테마를 볼 만한 오늘의 빅매치 테마는 어디였을까요? 너무 오르긴 했지만 페라이트 테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올라버린 종목보다는 안 오른 종목도 찾을 수 있으니까 페라이트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공부가 아직 덜 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히토류가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광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자원의 무기화를 하기 때문에 미국 테슬라에서 차세대 테슬라는 히토를 쓰지 않고 페라이트를 쓰겠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급등이 무섭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화전자 말씀드릴 텐데요. 삼화전자 기업 개요 자체가 페라이트 사업하고요, 페라이트 코어 등을 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라이트 관련주가 우리나라 현재 대장은 삼화전자입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 들어서 상한가를 몇 번에 갔어요. 그래서 3,000원 했던 주가가 지금 10,000원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화전자를 공략하라는 거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삼화전자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그만큼 페라이트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3,000원. 10,000원. 여기서 잡았으면 10,000원인데 이렇게 먹은 사람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사놓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런 구간에서 윗골이 나올 때 한번 털렸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를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상따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들고 계실 수 있는데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게 이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종목을 말씀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버린 종목을 공략하기는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멘탈도 힘들 수 있고 저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간 페라이트 관련주를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기하시면 제가 페라이트 관련주 후속주를 한번 공개해 드릴까 하니까 노란톡방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가 좋아요. 우선 삼화전자가 테슬라, 차세대 테슬라에는 히토를 쓰지 않고 페라이트 쓰겠다는 이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면 4월 26일 날, 현지 시각으로 4월 26일 날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머스크를 만났거든요. 머스크를 만났다는 건 머스크가 테슬라 회장이니까 만났을 때 이런 이슈가 나왔겠죠. 페라이트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4월 26일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고점에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페라이트 관련주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삼화전자의 흐름을 보시고 제가 페라이트의 강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지도 말씀드릴 때 이지도 지금 페라이트 관련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대장은 삼화전자와 이지, 삼화전자가 대장이고 이지가 부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지도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차트가 이렇게 어려워요. 상한가, 급락, 다시 아래에서 아랫골이 또 상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홀딩하기는 되게 어렵죠. 어제 30% 먹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30% 됐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30% 됐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흐름을 아시라는 의미에서 삼화전자와 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라이트 흐름이 이렇게 강한 거고 상한가 간 이유는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는 페라이트 쓰겠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히토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지 같은 경우도 페라이트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제 업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삼화전자나 EDG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시가갭을 띄우고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두 종목은 공략을 하지 않을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2의 삼화전자가 될 수 있는 후속주가 있으면 노란톡방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인 바로 지금 제2의 이지, 제2의 삼화전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볼만한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삼화전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머스크 테슬라 CEO에 접견을 했는데 여기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EG라고 하는 종목 역시도 점유율이 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급 산화철 시장의 점유율이 좀 좋다라는 점을 메리트로 뽑아주셨습니다. 두 종목 저희 확인해 봤고요. 저희 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우리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투자 올림픽 오늘은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노란 또 이제 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뭐 시장 질문, 종목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들어오면은 어떤 점이 좋나요, 해설위원님? 우선 뭐 그 수천 명이 계신 노란톡방에서 제가 개별 종목 상담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섹터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들은 하락하더라도 결국에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돼 있고 재료가 있고 재무도 우수하다면 이런 시기에는 버텨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상승할 때 힘을 못 쓰는 종목 중에 재무도 안 좋고 재료도 없고 악재가 나와 있는 회사라면 아쉽지만 손절도 해야 되는 게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노란톡방에서 너튜브 링크를 올려드리고 너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 계신 분들은 소리만 들으셔도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시장 내용부터 당일 주도주에 대한 내용, 단기 매매에 대한 내용, 단기 매매 종목의 왜 매수 지점이 이렇게 되는 내용을 다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제가 말씀드린 너튜브 링크도 받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제 올림픽 종목 이 하이라이트죠. 이 종목에 대한 설명도 제가 내일부터 정말 꾸준하게 여러분 흔드시다 하다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내려오면 내려올 때도 말씀드릴 테니까 올림픽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이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 다양한 또 정보들과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또 맥점을 보는 눈 이런 안목들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핸드폰에 갖다 대주시고요. 스캔하신 뒤에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도 열어놓을 테니까요.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게임입니다. 급등할 만한 종목, 정말 얼마나 높이 뛸까요? 자, 이 선수는 과연 어떤 선수 오늘 들고 오셨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올림픽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 GI 이노베이션을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이제 2번 방송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니까 일주일에 2번 할 거면 바로 오를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또 중장기로도 괜찮은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매일 방송을 케어를 보지 못하면 실시간 케어가 힘들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좋은 종목으로 갖고 온 겁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재료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신약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약 연구개발 전문 회사이고 후보 물질의 전임상 또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기술도 이전, 그러니까 에로라고 하죠.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기술료를 통해 수익도 창출하고 그리고 자체 파이프라인 GI101이라는 면역 항암제
대한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GI301이라는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즉 신약도 개발해서 라이센싱 아웃도 하고 자체 면역 항암제 또 알레르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드물게 2024년 내년이죠. 내년에 영업이 흑자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데 무려 1,150억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종목 지금 시총이 최근 하락이 나와서 4,500억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4,500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 1,100억이라면 멀티플로 얼마나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회사들 멀티플은 굉장히 30배, 40배 나오지만 지금 자체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보율도 856%이기 때문에 제가 전 S경제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약바이오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를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는 전문가이지만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고 재무도 우수하고요. 유보율도 좋고 파이프라인도 좋고 FDA 임상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사진을 2장 준비할 건데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대표이사 인터뷰예요. 이병건 대표이사 인터뷰인데 이게 지난달 기사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기사를 그래서 캡처해갖고 온 건데 빠른 신약 기술 이전 상업화를 기대하라. 헤드라인입니다. 단기간 내 시총 1조를 만들 것. 단기간이 뭐 몇 개월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총이 4,500억밖에 되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5천억이었습니다. 지수 밀렸지만 오늘 또 반등이 크게 나왔죠. 7%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1조라면 단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총 대비해서 2배는 오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2배를 먹지 않더라도 20, 30%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악재가 없는다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GI 이노베이션 임상에 대한 이슈예요. 임상 파이프라인 이슈인데 보시면 여기서 보면 전임상, 임상 전이고 1상, 2상, 3상 다음에 상업화입니다. 제가 이제 그 FDA 3상에 대한 기대를 많이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보이시나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한국, 미국 공동 임상을 1상과 2상을 지금 여기 구간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GI 이노베이션의 이 약입니다. GI101 면역 항암제, 고형암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70억 원 규모의 국가 신약 개발 과제 선정됐고 핵심은 미국 FDA 희귀 의약품 지정이 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미 이게 이제 회사 IR 자료거든요. IR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런 자료가 있고 고형암에 대한 이슈가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월 달에 진행 절차가 어느 정도 된다는 이슈가 한 번 더 나온다면 급등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늘 또 보니까 재료 기사가 몇 개 나왔죠. 첫 번째 기사는 면역 항암제 병용 요법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도 뭐 6% 가까이 올랐고요. 게다가 이게 GI101이죠.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알레르기성 치료제 GI301도 기술 수출이 가시화됐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띄워주십시오. GI 이노베이션을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빠질 때 또 제가 상당 부분 노란톡방에서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겪었습니다. 물론 저는 힘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힘들지 않죠. 저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5일선과 21선 바로 저는 그 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변곡이라고 하거든요. 상승 전환 변곡이 되고 적산병 하나, 둘,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봐도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내일 흐름 물어봐야겠지만 그 GI 이노베이션은 제가 오랜만에 이데일리 방송 오면서 근로자에도 쉬었기 때문에 쉬면서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뭔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갑자기 훅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근간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제가 오랜만에 이데일리에서 여러분께 올림픽 종목으로 드린 이 종목 관종에 꼭 넣으시고요. 지금 이미 노란톡방 지금 계신 수많은 분들은 공략을 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신규로 또 들어오셔가지고 공략하고 싶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인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정배열 초입입니다. 정배열 초입이 22선 들어가는 자리이고 적산병의 자리인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FDA 임상에 대한 이슈,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슈
알레르기 치료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 가장 중요한 게 대표이사의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의 시총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자리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갈지 안 갈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아 이노베이션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5월 달에 제가 4월 달에 박셀바이오로 이 이델리에서 엄청난 그 수익을 보여드렸고요. 만약 5월 달에는 박셀바이오보다 더 뛰어넘는 종목을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8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종목을 갖고 와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제가 GI 이노베이션을 방송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세부적인 자리 궁금하시고 앞으로 나올 기사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관련 흐름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 5월 달은 힘들게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노란톡방에서 같이 힘내서 진행하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를 좀 자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아 이노베이션 일단 바닥은 좀 디딘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CEO의 정말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주가도 좌지우지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우선, 보고 계세요? 네, 22,000원. 지금 종가인 22,000원 이 부분에서 종가 베팅을 한번 하고요. 혹시 내려오면 또 사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식의 전략인데 1차 전략은 22,000원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인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짜리가 1차 목표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밀렸다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내일 흐름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손절가도 드릴게요. 이 손절가라는 거는 악재가 없으면 손절가가 의미가 없지만 만약 악재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FDA 임상을 하지 않겠다. 시장 후보율이 문제가 있다. 또는 이런저런 악재가 나온다면 19,000원 라인, 전저점 라인 정도 되겠죠. 이 19,000원 라인에 손절을 잡고 가시면 특별히 손해보지 않고 무탈하게 임상만 진행이 된다면 상승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월 첫 번째 히든 종목이고요. 제가 박셀바이오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찾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노란톡방에 저랑 같이 결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아 이노베이션 매수가 살펴보시면 22,000원,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잘생겼다. 그런데 실력은 또 덤으로 너무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이런 찬사들을 좀 많이 받게 되면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어깨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많이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캐파가 커졌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란톡방 인원도 커졌고 수익률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견뎌서 여러분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항상 초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내일 그 수요일 날 너튜브 방송해요. 하고 있기 때문에 너튜브는 제가 지아 이노베이션 내용도 말씀드리겠지만 단기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튜브를 틀어놓고 세워라 내워라 방송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튜브에서 혹시라도 단기 매매 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단기 주도주 찾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너튜브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힘든 또 주식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거든요. 재료도 알아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정보도 알아야 되고 타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도움이 될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인 오늘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장주 단기 매매법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수요일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서 7777 누르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열어놓을게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이용준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자, 공기도 정말 맑고 날씨도 화창했는데 오늘만 같은 시장이 내일도 연속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이었습니다.